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권용철입니다. 오늘은 조정상 씨 대신에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토론토에서 오 해피데이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병희 씨와 거기 프리스쿨 티처로 계시는 도리 알렉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이름은 샌디조고요. 한국 이름은 이제 조병희인데요. 여기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저희 손님 중에도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 장소를 모색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데이케어를 직접 또 운영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걸 데이케어 같은 걸 사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동포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데이케어 운영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한인사회로 볼 적엔 굉장히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공부한 거는 한 7년 전에 했어요. 예. 7년 전에 이제 Early Child Education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아동 전문 그렇죠. 학이겠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3년짜리 코스인데 저는 애들이 셋이 있으니까 그걸 야간으로 이제 2년에 마쳤어요. 마치고서 경험이 2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딴 학교에서 2년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장소를 모색해서 제가 오퍼레이터면서 주인이면서 이제 학교 원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치원을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유치원을 사서 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한 방법은 저같이 이제 직접 전선에서 가리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고 운영자가 따로 있고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장하는 그 슈퍼바이저가 예. 따로 있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하시고 계신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런 자격이 없으신 분들도 그러면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만 거기 있다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자격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격 조건은 이제 오퍼레이터는요,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저 같은 그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을 한 분을 놓고 그냥 운영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고 그 전선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로 해서 한다면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보통 그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서는 지금 7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그럼 이제 파타임으로 좀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네, 공부는 이제 3년 정도 걸리는 거고요. 네. 딴 데서 또 2년을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경험이 있어야 네, 되니까. 네. 이제 원장을 하려면. 그러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천천히 거예요. 준비하시는 게 좋고 정말 돈이 이제 여유가 있으시고 유치원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돼요. 사시는데 이제 그 슈퍼바이저 원장을 두고 하셔야 되죠. 네. 원장은 하실 수가 없죠. 그러시네. 그러면은 지금 그 학교에는 선생님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파트타임 이제 저희는 프렌치, 스파니쉬, 태권도, 피아노 다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한 13명 정도 13명 되죠. 정도. 파트타임까지. 예. 그럼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은 이제 55명, 그게 풀 캐퍼시티인데요. 네. 여기는 그 레시오라고 그래 있어가지고 한 살 반부터 2살 반짜리까지는 몇 명 선생 정도? 하나에 애기 5명. 어. 그리고 이제 2살 반부터 3살 반까지는 선생 하나에 애기들 8명. 네. 그리고 이제 킨더가든은 선생 하나에 10명. 그렇게 딱 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이제 라이선스를 받을 쪽에 이제 정해지는 이제 그 사항이 네, 되는 네. 거죠. 하나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많이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사이즈에 따라서 학생들을 정해주죠. 그럼 이제 보통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한국 분이 그걸 운영하시니까 한국 선생님이나 한국 애들이 꽤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네. 한국 선생님이나 그 애들이 지금 있습니까? 거기? 네, 그건 이제 도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도리, can you explain to him how many Korean teacher we don't have at the moment? So you could tell him, and also how many Korean children we have. So can you tell him, please? We have
12 teachers at Oh Happy Day Daycare, including the cook and the supply teachers. We don't have any Korean teacher except Sandy. And our starting hours, I was going to say, are from Monday to Friday from 7 a.m. to 6 p.m. And Korean children, we just have one. One Korean He just came, child? yeah, like last week. And we have 2 mixed Korean children. So, 도리 얘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서플라까지 다 합해서 쿨까지 합해서 12명이, 뭐 12명이 됐다가 또 뭐 이제 6명이 됐다. 그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고요. 한국 학생이 영어만 배우러 왔어요. 영어만 배우러 전주에 왔고요. 그 믹스 칠드런인데 애기들이 그러니까 저기죠. 부모님이 한국 엄마와 캐네디안 아빠, 한국 엄마와 중국 아빠. 그래서 이제 하프 코리안이 2명 있고요. 거의가 주이시하고 뭐 올 내셔널리티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 중국, 또 유대인들도 많고요. 저가 이제 가끔 그 어린애들을 좀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2살, 3살, 4살 이런 애들을 볼 적에는 참 그 애들이 귀여운 짓도 하지만은 참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방지축으로 막 그럴 적에 그거를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애들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런 비즈니스를 참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평소에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네, 좋아하죠.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힘들다 생각하시고 또 저걸 어떻게 하나 하시는 분들도 일단 애기들을 보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니까 애들은 항상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참 정말 감사하고 즐기고 아유, 있습니다. 정말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도리한테 이제 한 말씀 이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렇게 데이케어 센터 선생님들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What was your motivation to be a teacher in daycare center? My motivation was, first of all, because I love children. And I think that's the first motivation I have. And I also work with the kids since I was like 20 years old. And that's what I wanted to do, and that's what I love. Yeah, working with children. 이분도 선생님이 된 게 이제 애들을 좋아하니까. 네, 얘가 이제 자기가 한 13년 전부터 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기 특징이 있는데 이 도리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마음이. 그래서 가령 막 이제 엄하게 다루는 선생들은 애들이 못 견디면 얘가 가서 이제 굉장히 컴포트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선생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그 데이케어 센터는 이제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 세인클레어하고 베더스턴인데요. 네. 94 어번 로드인데 거기가 무궁화 양로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길 건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블로와에서 드라이브로 한 5분 내지 7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대부분 이제 그 데이케어 이제 애들을 맡기시는 분들은 이제 두 부부가 다 일을 하거나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은 이제 애들을 데이케어에 이제 떨어뜨려 놓는데 그 시간이 가장 일는 시간이 몇 시나 됩니까? 한 7시 오픈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면 이제 아침을 제가 다 준비를 해놔요. 그 7시부터 오기 시작해서 어떤 날은 뭐 8시까지 뭐 정말 한 뭐 20명 막 복작복작 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부모가 양쪽이 다 일해서 꼭 맡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분들하고 조금 사고방식이 여기 애들하고 달라요. 그 엘리먼트리 스쿨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거기가 데이케어를 그러니까 거쳐온 애들이래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얘들이 국민학교를 제일 이렇게 딱 먼저 그러니까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간 애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엄마 떨어지는 게 이제 싫어가지고 막 울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놀린다고요, 애들이. 그런데 유치원에서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1살 반, 2살 반 이렇게 경험을 하면 국민학교 들어가서는 굉장히 뭐라 그랬죠?
아주 성숙해져가지고 그거를 잘 대처하는 거예요. 그 여기 사람들은 데이케어를 정말 이 교육의 과정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물론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케어서부터 이제 애들이 그 교육을 받는 그 환경부터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그러한 그 교육을 받게 되면은 애들이 성장을 해서도 그런 그 좋은 그 교육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데이케어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진짜 좋은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좋은 그 역할을 하고 계셔서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보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좀 머리가 큰 뭐 애들 같으면은 이제 저희들이 알아서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지금 이제 어린애들 그 먹는 거는 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이 라이센스를 받기 전에 저희가 헬스 디파트먼트에 그거를 다 그 1년치 메뉴를 제출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4 weeks, 그러니까 4주 메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영양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다시 돌려보내요, 서류를. 그럼 저희가 다시 재충을 해가지고 4주께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이번 주 1주 거를 했으면 다음은 2주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그 베지터블하고 프루트하고 또 주스하고 밀크하고 뭐 영양학적으로 애들이 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는 쿡이 있거든요. 쿡이 있는데 1살 반부터 시작이에요. 저희 유치원은. 그러면 인커리지는 시킬 수 있어요. 이거 먹어라. 이게 좋으니까 자꾸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먹이는 거는 아니에요. 또 여기식은 절대 억지로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그걸 존중한다 그러잖아요. 개인 그게 아주 애들이 또 특징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막 먹이는 건 아닌데 저희가 하여튼 먹으라고 자꾸 노력은 하죠.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이제 학교 가서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되면 주로 가리키는 게 이제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도 이제 이런 걸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면은 학교 이제 가셔서 그런 공부를 하실 적에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고 또 영어 수준은 어때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실 때 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 하시면은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를 영어로 떼시고, 성적 증명서를 영어로 떼셔가지고, 그걸 에밸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면은 그 그레이드를 해줘요. 12학년 졸업한 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13학년 졸업한 거가 똑같은 자격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칼리지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동교육학 하면은 그 어드미니스트 하는 분들이 그걸 다 그 서제스션을 해주셔요. 그 어떻게 너는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해주시는데 저는 33과목을 했어요. 33과목이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럼 뭐가 있나 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제가 주시죠. 한국에서 올 때 1975년대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영어를 따놓은 거예요. 제가 영어 학교를 1년을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따놨기 때문에 토플 시험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어를 안 하신 분들은 그 토플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토플 시험보다 여기서 영어를 배우셔서 그걸 따놓는 게 쉽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리고 그걸 하나 따놓으시면 그게 뭐 5년, 10년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캐나다 사시는 동안은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가지고 내가 이 아동교육학이 아니고 딴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의학을 하고 싶다, 법학을 하고 싶다, 또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시자마자 운전면허증만 따지 마시고 영어도 따놓으시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과목은 차일드 디벨로프먼트나 무슨 그러니까 아동의 그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는 영양도 다 배우고요. 또 뭐 그 1살 반부터 2살 반짜리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킨더가든까지 그 아이들의 성장 그 일기 같은 것도 이제 다 배우는 거고. 네. 뭐 골고루 많이 배우죠. 네. 그러면 하여튼 가시면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다 주시니까요. 네.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린애들 이제 교육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제 요람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요람에서 생각을 하고 무덤까지.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또 어떤 그 규제나 그 감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요? 학교의 그 어떤 그 모든 진행 사항이나 또 애들 그 뉴트리션 관계나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학교 환경 같은 거를 이제 보는데 그 어느 기관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접촉을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는 라이센싱 스페셜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 나와서 뭐 자격증을 줬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계속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가 저도 이제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자기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요구 상황에 다 맞나 그걸 다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청소, 장난감, 뭐 화장실, 뭐 먹는 거 다 검사하고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나오고요. 또 이제 다이퍼 체인지라 그러지 기저귀를 갈잖아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음식은 4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번씩 헬스 데파트먼트라 그러지 한국으로 말하면 위생청이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뭐 다 서랍 열어보고요. 음식 하는 거 다 과정 보고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여를 또 하죠. 뭐 관여를 하고 특별히 어린애들이니까 신경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저거니까 뭐 저희들이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 든든하고 애들 마음 놓고 갖다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까지 이제 하실 계획을 세우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잘 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킨더가든이 지금 현재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니어 킨더가든하고 시니어 킨더가든이 13명인데 국민학교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하이, 그레이드 A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이 구상 중에 있고 가을에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국민학교를 제가 우리 그 유치원의 킨더가든 학생들을 데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포부가 이제 한국 분이 누가 하셔서 우리 애들이 하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한국어 대학까지 세워지는 게 제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희 씨들은 프리스쿨만 되면 자기네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떠나려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네는 자기네 애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글쎄 한국말을 참 가르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조금 이제 모든 게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하는데 국민학교는 이제 가을에 세워집니다. 이번 가을에 기대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직접 그 데이케어를 운영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도리 같이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도리가 한번 그분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줄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시죠. So he's asking you about some Korean, especially immigration. They want to be a teacher like you. So what kind of stage do they need to be a teacher? Can you tell them? What kind of advice are you going to give them? Like advice, they can. We can. Really don't be shy. So what it is, if she, 그러니까 한국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식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힘드시지만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서 이게 그게 이제 그 칼리지에 이제 있는 코스죠, 그게.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인데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 가져가셔서 하고 싶다면 얘들이 어드바이스를 잘 해줘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해줘요.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티처라 그러죠. 그냥 정식 교사에 보조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 애들이 가만히 제가 이제 캐네디안을 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애들이 어시스턴트로 머물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도전적이니까 왜 너 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이 정식 싫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슈퍼바이저를 티처를 하시려면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으세요. 뭐 중학교를 정말 나오셔서 좋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여하는 그 원장이 그 선생님을 뽑을 때 보조교사를 뽑을 때 선생님한테 딸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 나는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그런 거고 나는 뭐 생각이 없다. 그건 상관없고 애들만 좋아하면 된다.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 교사가 되시려면 칼리지를 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보조가 되시려면 꼭 학교 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을 하시다가 아 이게 내가 좀 데이케어를 한번 이제 운영을 해봐야겠다. 그렇잖아면 내가 슈퍼바이저가 한번 돼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필요한 그 코스를 이제 다시 이제 가서 그 코스를 택하는 이제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한국에서 뭐 정말 좋은 그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가 있으셔도 여기 오셔서 이제 딱 하신 게 저한테 이제 막 그러시면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네. 그 정규 교사를 꼭 그걸 아주 꼭 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하셔야 되는데 과목 택하시는 거는요 걱정 하나 안 하셔도 돼요. 네. 다 그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해줘요. 네. 그래서 내가 하겠다만 하면 그 결심만 되면은 우선 그냥 계셔서 하고 싶다 이러시면 안 되고 칼리지를 가셔야 돼요. 내일이라도 딱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상담하시고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달라요. 3년짜리지만 저는 2년에 했어요. 그것도 야간으로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으니까.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빨라야 2년인 것 같고 정식으로는 3년이 걸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데이케어를 한번 하시고 싶다 하면 이제 장소도 이제 물색해야 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경험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처음에 설립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그 얘기들을 한번 해주시면. 장소는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네. 장소 구했다고 되는 거. 왜냐면 이 장소를 또 구해도 에리아가 그러니까 지역이 되는 데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만 좋은 건물을 해놓고 유치원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면 손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소가 참 좋다. 유치원으로 괜찮을까? 그럼 우선 시리를 가셔야 돼. 시리를 가셔서 애드레스를 이렇게 내놓으시면 이거는 유치원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이제 이게 적합하다 네. 아니다 하는 걸 예. 얘기를 해주는군요.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한 거는요. 우선 이제 칼리지를 가셔서 공부를 스텝을 밟으셔야 그렇겠죠. 되고 예. 스텝을 밟으셔야 되고 또 정말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개 오퍼레이터 주인이신 것 같아요. 대개.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아니고. 슈퍼바이저는 그 과정을 다 하셔야 해야죠. 되잖아요. 얼리 차일드 그렇죠. 에듀케이션. 근데 그게 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셔서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한 거죠. 계속 한 거니까 정말 유치원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기존에 있는 유치원을 사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제일 좋으시고. 그럼 이제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오퍼레이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을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골치는 덜 아프시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여기 서양 선생들을 다루셔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뭐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건 없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이거 참 내가 보람을 느낀다. 이거 참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다 할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시는데 네. 그런 때는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당하셔가지고 참 이럴 때 내가 보람을 느끼고 이런 때 참 이게 섭섭하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그런 그 경험담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보람 있는 건 이제 아기 때 16개월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1.5가 18months지만 2달 일찍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16개월 된 애들이 오면 아기 막 울고 오잖아요. 막 되게 이제 한 그렇죠. 1주, 2주는 막 울어요. 그러다가 유치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엄마가 와도 안 갈라 그럴 때 그때 보람이 있고요. 애들이 성장하면서 아주 애기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잖아요. 예. 키도 크고 그러면 그런 거 보고 또 참 보람 있고요. 네. 부모들이 너무 감사해서 뭐 정말 감사할 때 그때 또 보람 있고요. 힘들 때는
선생하고 그 학부모하고 싸울 때 어. 싸우는데 이제 절대 자기 주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 말 들어보면 이건 100%또 이해가 가고 엄마 얘기 들어보면 저도 부모니까 또 그 얘기가 100%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그걸 잘 절충하는 게 좀 힘든데요. 근데 저는 그냥 참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뭐 이제 성격도 활달하시고 또 발도 넓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다 아주 친절하게 잘 하시니까 잘 이제 그 이제 잘 좀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엘리멘터리 스쿨도 좀 되고 해서 대학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면 예, 도와주셔야 되고 네. 이제 저는 또 랭귀지 스쿨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엘리멘터 스쿨 하면서 그렇죠. 그 장소에서 스파니시, 프렌치 뭐 다 갖고 그럼 이제 한국고 학생들도 받아서 이제 한국고 이제 네. 우리 한국말도 좀 가르칠 수 있는 네. 기회가 이제 오시겠네요. 저는 한국 이제 유학생들을 또 이제 겨냥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 이제 유치원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가 너무 달라서 한국에서는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의 엄마들이 굉장히 그 취미가 그 흥미롭잖아요. 이쪽으로 그 유학을 시키시는 것이. 그런데 생각만 있다고 또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 애들이 오면 그 컨피던스라고 그러죠. 자신감이 있어야 그렇죠. 돼요. 나는 동양인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다르지? 나는 쟤보다 못해.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교육에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딱 오면요. 그 엄마가 컴플리먼트라 그래요. 칭찬. 그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애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양 애들이 어느 때 보면 너무 잘난 애들도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잘났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때 어렵지 않게 나는 또 잘하는 게 있어. 나는 뭐 그런 거를 갖고서 서양 애들 탁 접해야 돼요. 네.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위축이 되고 그러면요. 그건 참 너무 가엽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기 이제 뭐 한 30여 년 살아보니까 위축될 것도 없고, 또 사람이 사는 건 마찬가지고, 그럼요. 또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을 다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땐 뭐 우리 생긴 거 가지고 위축될 거 하나도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지금 그 최명희 씨께서 그 원장님께서 좀 만약에 이제 한국 애들 이제 더 받아서 그런 걸 할 땐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시면은 네. 우리 2세들이 앞으로 이제 이 사회에서 네. 발을 뻗고 나가는데 많이 도움을 될 것 네. 같아서 저희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원 딴 학교에서 일할 때인데요. 저는 걔가 한국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 4살 됐는데 막 울면서 선생님이 야단을 쳤는데 막 울면서 자기는 I'm problem chil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하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선생님이 얘를 진짜 허레스먼트 시켜서 막 차별해서 야단을 친 거 아니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네가 왜 너 자신을 프로블럼 차일드라 그러냐. 너는 너무 잘생겼고 내가 보기에. 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네가 그랬지 이러면 또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걔가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렇죠. 제가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했더니요. 한 일주일 만에 애가 뭐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느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뭐 밤새도록 해도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그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또 원하시는 분 또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인사 말씀 하시고 오늘 프로그램을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하고 싶다, 또는 유치원에서 일하고 싶다, 유치원을 경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공부를 하셔서 꼭 한인사회 또는 캐나다 사회 전 세계에 정말 교육자로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다른 분을 모시고 또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